희귀성의 법칙. 마지막 6번째 법칙인 희귀성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지막 한 개 남음이라는 문구를 보니까 갑자기 그 제품이 엄청 갖고 싶어진 경험? 아니면 24시간 한정 특가라는 말에 평소 같으면 안 샀을 물건을 충동 구매한 경험? 이것이 바로 희귀성의 법칙입니다. 얻기 어려운 것, 제한된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인간의 심리예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과 비슷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더 복잡해요. 실제 희소성이 아니라 인지된 희소성만으로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다이아몬드가 대표적인 예죠. 실제로는 다이아몬드보다 희귀한 보석들이 많지만 드비어스라는 회사가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마케팅으로 인위적 희소성을 만들어냈어요. 그 결과 다이아몬드는 사랑의 상징이 되었죠. 애플의 아이폰 출시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의도적으로 초기 물량을 제한해서 줄을 서서 사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 결과 아이폰은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니라 소유욕을 자극하는 희귀품이 되었죠. 냉장고 판매의 심리전. 희귀성 법칙의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한 부부가 가전제품 매장에서 특정 냉장고 모델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가격도 비교해보고 기능도 확인하고 있었죠. 그런데 별로 구매 의지가 강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때 판매원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델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그런데 정말 죄송합니다. 불과 20분 전에 다른 고객께서 마지막 재고를 가져가셨어요. 입고가 언제 될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순간 부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그저 그렇던 냉장고가 갑자기 엄청나게 가치 있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정말 다른 곳에서도 구할 수 없나요? 혹시 전시품이라도 살 수 있나요? 입고 예정일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예약하고 싶어요. 물론 이건 판매원의 전략이었어요. 실제로는 창고에 재고가 충분히 있었죠. 하지만 마지막 하나라는 희소성이 만들어지자 부부의 구매 욕구가 폭발한 거예요. 이런 전략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요. 이 집을 보러 온 사람이 벌써 5팀이나 됩니다. 내일 계약하려는 분이 있어서 오늘 결정하셔야 해요라는 말들 말이에요. 희귀성은 이렇게 강력한 구매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희귀성의 법칙. 희귀성의 법칙은 아주 간단해요. 기회가 줄어들수록 그것의 가치는 우리 눈에 더 높아 보입니다. 이 법칙이 작동하는 세 가지 주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 수집가의 세계, 우표, 동전, 야구카드, 골동품. 수집가들은 희귀성이 곧 가치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1918년 발행된 거꾸로 날아가는 제니, 우표는 인쇄 실수로 비행기가 거꾸로 인쇄되었는데 2016년에 135만 달러에 팔렸어요. 보기엔 별로여도 세계에 단 100장밖에 없다는 희소성 때문이죠. 2. 한정판의 마법, 한정 판매, 오늘만 특가, 선착순 100명 같은 마케팅 문구들은 모두 희귀성을 활용한 거예요. 나이키의 에어조던 한정판은 대표적인 사례죠. 일반 운동화와 별 차이 없지만 한정판이라는 이유만으로 몇 배의 가격을 받아요. 심지어 발매 전날 밤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도 있죠. 3. 시간 제한, 마감 임박, 24시간 한정, 자정까지만 같은 시간 제한은 즉각적인 행동을 유발해요.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 같은 이벤트가 바로 이 원리를 활용한 거예요. 실제로는 1년 내내 비슷한 할인이 있지만 특정 날짜에 집중시켜서 긴박감을 조성하는 거죠. 아마존의 오늘의 딜이나 쿠팡의 로켓 배송 마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촉박할수록 더 빨리 결정하게 만드는 거죠. 희귀성이 작동하는 두 가지 이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희귀한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길까요? 심리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발견했어요. 1. 품질의 지름길.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추론을 해요. 얻기 어려운 것 가치 있는 것. 이건 진화 심리학적으로 말이 되는 추론이에요. 원시 시대에는 희귀한 자원, 신선한 고기, 달콤한 과일, 깨끗한 물이 실제로 생존에 중요했거든요.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이 추론은 맞아요. 다이아몬드, 금, 희귀 예술품들은 실제로 희소하고 가치가 높죠.
하지만 문제는 이 지름길을 악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 심리적 저항 이론, 자유의 상실 심리학자 잭 브램이 1966년 발견한 이론이에요. 어떤 대상의 이용 가능성이 줄어들면 우리의 선택의 자유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유를 되찾으려는 강한 동기가 생겨요. 이걸 심리적 저항이라고 해요.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을 더욱 강렬하게 원하게 되는 현상이죠. 예를 들어 부모가 그 친구랑 만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만나고 싶어지는 심리, 정부가 어떤 사이트를 차단하면 더 궁금해지는 심리가 바로 이거예요. 마케터들은 이 심리를 교묘하게 활용해요. 19세 이상 관람가, 회원 전용, 초대받은 분만 같은 제한을 두어서 오히려 더 관심을 끌게 만드는 거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희귀성 법칙의 극단적 사례가 바로 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만약 몬테규 가문과 캐퓰릿 가문이 원수지간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그렇게 뜨거웠을까요?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를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명명했어요. 반대가 클수록 사랑이 더 강렬해진다는 현상이죠. 실제 연구도 있어요. 콜로라도 대학교의 리처드 드리스콜 교수팀이 140쌍의 연인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부모의 반대가 심할수록 연인 간의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현상은 4단계로 진행돼요. 1단계, 초기, 평범한 젊은 연인의 풋사랑. 2단계, 반대 시작, 가족의 반대로 만남이 어려워짐. 3단계, 저항 증폭, 상실 위협으로 사랑이 더 강렬해짐. 4단계, 극단적 선택, 자유를 지키기 위한 비극적 결말. 현실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을 볼 수 있어요. 부모가 극렬히 반대하는 연애일수록 더 절실해지고 종교나 계층이 다른 금지된 사랑일수록 더 타오르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부모가 그 사람 정말 좋은 것 같다고 지나치게 찬성하면 오히려 시들해지기도 해요. 희소성이 사라지고 심리적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희귀성 법칙의 강력한 변형들. 희귀성 법칙에는 특히 강력한 세 가지 변형이 있어요. 1. 새로 희귀해진 것. 원래부터 희귀한 것보다 최근에 희귀해진 것이 훨씬 더 강력한 동기를 유발해요. 원래 희귀한 제품보다 재고 소진 임박이 더 효과적인 이유죠. 사람들은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예전엔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렵다는 상황이 더 큰 심리적 압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난주까지 10개 남았는데 이제 1개만 남았습니다라고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도 이 원리를 활용한 거예요. 2. 경쟁 상황. 다른 사람들도 같은 것을 원한다는 걸 알 때 욕구가 폭발해요. 경매가 그렇게 뜨거운 이유죠. 같은 물건이라도 고정 가격으로 파는 것보다 경매로 파는 게 더 비싸게 팔려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소유욕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시장에서 멀티오퍼가 벌어지면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3. 금지된 것. 접근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19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미성년자가 더 보고 싶어하는 심리, 회원 전용 클럽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심리가 바로 이거예요. 마케팅에서도 이걸 활용해요. 일반인 출입 금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같은 표시만으로도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요. 애플의 신제품 발표회에 초대받은 언론사만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같은 전략이죠. 쿠키 항아리 실험. 희귀성 법칙을 증명한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가 스티븐 워첼의 쿠키 항아리 실험이에요. 연구진들은 학생들에게 쿠키 맛을 평가하게 했어요. 정확히 똑같은 쿠키였는데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1그룹 항아리에 쿠키 10개, 2그룹 항아리에 쿠키 2개만. 결과는 명확했어요. 2개만 있던 항아리의 쿠키가 훨씬 더 맛있고 가치 있다고 평가받았어요. 더 흥미로운 건 후속 실험이었어요. 처음에 10개가 있던 항아리에서 8개를 빼서 2개만 남긴 경우 이때의 평가가 가장 높았어요. 즉, 새로 희귀해진 것이 원래 희귀한 것보다 더 큰 매력을 발휘한다는 걸 증명한 거죠. 실제 시장에서도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아침까지 50개 남았는데 지금은 3개만 남았어요. 방금 주문이 몰려서 재고가 급감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서버가 느려지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바로 새로 희귀해진 것의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부터 2개만 있던 경우보다 10개에서 2개로 줄어든 경우의 평가가 확실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변화 자체가 더 강한 동기를 만든다는 거죠. 희귀성 법칙 활용 전략. 자, 이제 희귀성 법칙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제한, 48시간 한정. 오늘 자정까지만. 같은 시간 제한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아마존의 라이트닝 딜, 쿠팡의 로켓 배송 마감 시간이 대표적인 예죠. 수량 제한, 선착순 100명, 한정 수량 1000개 같은 수량 제한도 강력해요. 애플이 신제품 출시 때 의도적으로 물량을 제한하는 것도 이 전략이에요. 독점성, 회원 전용, 초대받은 분만, VIP 고객 한정 같은 독점성 부여도 효과적이에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블랙카드, 에르메스의 버킨백이 대표적인 사례죠. 손실 프레임 놓치면 후회, 다시는 없는 기회, 마지막 찬스 같은 손실 프레임은 손실 회피 심리와 희귀성을 동시에 자극해요. 경쟁 환경 연출, 지금 3명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15명이 구매했어요. 같은 실시간 경쟁 상황 알림도 효과적이에요. 계절 한정, 여름 한정판, 크리스마스 스페셜, 벚꽃 에디션 같은 계절성 희소성도 강력한 동기를 만들어내죠. 중요한 건 이런 전략들을 진정성 있게 사용하는 거예요. 가짜 희소성은 고객의 신뢰를 잃을 수 있거든요. 희귀성의 덫을 피하는 법. 희귀성 법칙은 강력한 만큼 우리를 쉽게 조작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희귀성의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냉정한 질문하기. 희귀성에 직면했을 때 다음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1. 정말 필요한가? 희소성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필요로 해서 원하는 건가? 2. 왜 지금인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긴박감은 아닌가? 정말 지금 결정해야 하나? 3. 대안은 없나? 비슷한 제품이나 기회가 다른 곳에는 정말 없을까? 4. 이성적인가? 감정이 아닌 논리로 판단하고 있나? 행동 멈추기. 희귀성에 자극받았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해 보세요. 즉각 반응하지 않기. 지금 당장 결정하세요라는 압박을 받아도 최소 10분은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유예 규칙. 중요한 구매는 하루 미루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3자 의견 구하기. 가족이나 친구에게 조언을 구해 보세요. 원하는 이유 글로 쓰기. 왜 그것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득과 실 비교하기. 구매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세요. 핵심 원칙 기억하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희귀성은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희소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제품이나 기회가 내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내 가치관과 목표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마케터들이 만들어낸 인위적 희소성에 휘둘리지 말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게 현명한 소비자, 현명한 의사결정자가 되는 길이에요. 에필로그 정보화 시대의 설득. 이제 마지막 정리 단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 시대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일상을 숫자로 보면 정말 놀라워요. 1100만 비트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보의 양. 7초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 3000개 이상 하루 평균 마주하는 광고 메시지 수. 19세기에 한 사람이 평생 접하는 정보량을 현재는 단 이틀 만에 접하게 된다고 해요. 정보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것을 처리할 우리의 뇌용량은 여전히 석기시대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름길 정보에 의존하게 되었어요. 모든 정보를 다 분석할 시간도 에너지도 없으니까 말이에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하루에 약 35,000번의 의사결정을 한다고 해요. 이 중 대부분이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결정들이죠. 치알디니 박사가 발견한 6가지 법칙은 바로 이런 자동적 의사결정의 핵심 메커니즘들이에요. 이 법칙들은 원시시대부터 인간의 생존에 도움이 되어 왔지만 현대의 복잡한 환경에서는 때로 우리를 속이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해요. 지름길의 양면성.
설득의 6가지 법칙은 완전한 양날의 검이에요. 필수 불가결한 측면, 현대 사회에서 이런 지름길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빠른 판단 가능, 모든 걸 다 분석할 시간이 없어요. 인지 부담 감소, 뇌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대부분 효과적, 실제로 이 법칙들은 80% 이상 올바른 결정을 도와줘요. 효율적 생활,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이에요. 실제로 MIT의 연구에 따르면 직관적 결정 지름길 사용이 분석적 결정보다 더 정확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특히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래요. 악용 가능성, 하지만 설득 전문가들이 이런 지름길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인위적 증거 조작, 가짜 리뷰, 조작된 사회적 증거, 허위 희소성 창출, 실제로는 충분한데 품절 임박 거짓 정보, 가짜 권위,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인 척하기, 악의적 호감 형성, 진짜 관심이 아닌 조작된 친밀감. 페이스북의 전 부사장 체머 팔리아피티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소셜미디어는 인간의 심리적 취약점을 악용해서 만들어졌다. 바로 이런 설득의 법칙들을 악용한 거죠. 우리가 이 법칙들을 무조건 불신하게 되면 효율적인 의사결정 도구를 잃게 돼요. 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르면 조작당할 위험이 있어요. 현명한 방어자 되기.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6가지 법칙을 현명하게 활용하면서도 악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법칙 이해하기. 먼저 상호성, 일관성, 사회적 증거, 호감, 권위, 희귀성의 작동 원리를 깊이 이해하세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어요. 2. 조작 감지하기. 누군가 이 법칙들을 악용하려 할 때 즉시 알아차리는 안테나를 기르세요. 과도한 호의는 의심해 보세요. 인위적인 희소성을 경계하세요. 가짜 권위를 구별하세요. 조작된 사회적 증거를 판별하세요. 3. 자동 반응 멈추기. 가장 중요한 방어책은 충동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한 박자 쉬어가는 것이에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이 말한 시스템 2 사고를 활용하세요.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 시스템 1 대신 신중하고 논리적인 판단 시스템 2를 하는 거예요. 시스템 1은 빠르고 본능적이며 자동적인 직관적 사고이고, 시스템 2는 느리고 의식적이며 논리적이고 노력이 필요한 분석적 사고입니다. 시스템 1은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며 감정에 기반하지만, 시스템 2는 복잡한 문제나 계산이 필요할 때 활성화됩니다. 4. 반격하기. 악의적으로 이 법칙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히세요. 그것이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길이에요. 5. 긍정적 활용. 마지막으로 이 법칙들을 윤리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세요. 진정한 호의로 상호성 만들기. 좋은 습관의 일관성 활용하기. 정직한 사회적 증거 제시하기. 진심 어린 호감 표현하기. 정당한 권위 인정하기. 진짜 희소한 기회 소중히 여기기. 마무리. 정보화 시대의 설득 심리학은 우리를 더 현명한 의사결정자로 만들어줍니다. 치알디니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설득의 과학을 아는 것은 방패를 갖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 방패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 힘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윤리적인 영향력자가 되어 보세요. 설득의 심리학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현명하고 의미 있는 결정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김부부의 성공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김부부의 성공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사업 제휴나 문의는 전화, 이메일, 댓글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긍정의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